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영양제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년 전쯤에 제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좀 간결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영양제를 먹게 되면 영양을 받는 데가 간과 신장입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에 영양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을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은 대부분은 되게 안전하다.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데이터가 명백하지 않다. 의약품처럼 디테일하게 혹은 깊게 연구가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고 그 뒤에서는 디테일하게 왜 어느 정도에서 독성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로 주의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충제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룹은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에비던스가 많이 있는 증거가 많이 있는 그런 영양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룹은 좀 증거가 불분명하지만 케이스가 꽤 있는 그런 보충제 성분들을 찾아봤고요. 여기에 첨부되는 그 논문에서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컨슈머랩이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본 내용입니다. 신장에 안 좋은 보충제들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좀 증거가 좀 명확한 그런 성분입니다. 첫 번째 게르마늄, 두 번째 크롬, 세 번째 감초 추출물, 네 번째 비타민 C, 다섯 번째 비타민 D, 여섯 번째 크랜베리가 있습니다. 이 그룹군은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군을 말씀드리자면은 증거가 조금 불분명하지만 신장을 망가뜨렸다는 케이스가 조금 있는 그런 보충제 성분이고요. 첫 번째는 클로렐라, 두 번째는 글루코사민, 세 번째는 화분 추출물, 네 번째는 크레아틴, 다섯 번째는 가르시니아, 여섯 번째는 라이신, 일곱 번째는 프로폴리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런 분들은 커큐민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신장이 조금 안 좋은 분들은 미량 원소들이나 미네랄들, 칼슘, 칼륨,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을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럼 이런 보충제를 어느 정도를 먹어야 신장이 안 좋아질까? 몇 번 정도 먹었을 때 신장이 안 좋아질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을 겁니다. 한 3주만 먹었을 때 안 좋아질까? 보통 한 달 먹었을 때 안 좋아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고요. 연구가 이루어진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몇 번 안 먹어도 신장이 망가지는 신장이 신부전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아주 독성이 심했고요. 일반적인 보충제들은 보통 4주에서 5주, 길게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먹었을 때 신장에 문제가 생겼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 한 달 정도 먹었을 때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 중에서 가장 독성이 심한 첫 번째 게르마늄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색해보니까 좀 팔고 있더라고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게르마늄은 신장을 대놓고 망가뜨리고요. 여러 논문 사례에서 40여 건 정도의 사망 사례와 중증 신부전 사례가 발표가 됐을 정도로 신장을 대놓고 망가뜨리는 보충제입니다. 우리나라 판매하고 있고요. 일본도 아마 판매하고 있을 거고 유럽 쪽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판매가 중단됐어요. 워낙 독성이 심해서 말이죠. 그래서 게르마늄 같은 게 먹자마자 신장을 바로 망가뜨릴 수 있는 보충제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독성이 강력합니다. 자, 두 번째 크롬. 크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는 적정량인데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보통 그 논문 사례를 봤을 때 1200에서 한 2400 마이크로그램을 먹었을 때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급성 신장염이 생겼더라고요. 이 경우는 보통 상용량 10배 이상 먹는 거죠. 다이어트 목적, 인슐린 저항성 개선,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드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크롬은 적정량 드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타민 C와 크랜베리도 말씀을 드렸죠. 이 비타민 C와 크랜베리는 대부분 좀 고용량을 먹었을 때 신장 결석으로 인한 신장 손상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문제가 없는 거죠. 적정량을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몸이 결석이 잘 생기시는 그런 몸이신 분들은 비타민 C와 크랜베리를 주의하자,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C나 크랜베리가 결석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거죠. 신장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선정이 된 거고요. 비타민 D와 감초 같은 경우는 비타민 D의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은 10만 단위, 20만 단위 이렇게 잘못 먹어서 생기는 신부전 케이스가 있었고 사망 케이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적정량을 먹었을 때 부작용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논문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는 2천 단위 정도 먹었을 때 신장에 문제가 생긴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하자, 요 정도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감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섭취해도 신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감초 추출물 중에서 글리시리진산이 우리 몸에서 코티솔에 영향을 주고 알도스테론이라는 신장에 작동되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감초 추출물이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같은 거나 칼슘 같은 거, 아연, 망간, 인산 이런 것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언급드렸던 것 중에서 좀 극단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게르마늄과 감초 추출물 요 정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신경을 좀 쓰고 그리고 신장이 안 좋거나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주의를 하시거나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주치의와 상담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종합 비타민 같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분명히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천연 영양제, 유기농 영양제, 천연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보충제들도 신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우리 갓독자님들은 건강하시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신장이 조금 안 좋아서 주의해라 또는 약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신경 쓰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보충제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히 게르마늄 조심하시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옴. 아이고 다리야. 요즘 운동을 했더니 다리가